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I think the way investors should look at it is looking at the long term, right? And also at the horizon. So you mentioned the month, but if you look at the year to date, there are some markets that are still posting positive number for the year to date number. So I think it's about where the war will potentially end and also how each of the different asset classes as well as specific country are positioning, because it's not impacting everyone the same way. And I think it shows that diversification really pays. So if you look at China, for example, they are less impacted in this. And part of that is because of their strategic diversification of their energy supplies. 이번 사태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흐름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수줍게 인사를 좀 해주시네요. 자, 무엇보다 시장이 좀 괜찮아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 봤을 때 총평을 좀 보시자면은 변곡점은 좀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릅니까? 그래도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 같고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 일단 내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밖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찍어 눌렀던 몇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의 고금리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가만 방금 딱 체크하고 왔는데 뭐 모든 유종들이 지금 WTI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유가가 문제였다면 사람들이 유가 때문에 유가만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분위기면 사실은 오늘 밤에도 그쵸.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상승세를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떨어진 폭이 아직은 좀 꽤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반등 한번 세게 줬는데 떨어진 걸 합하면 이제 겨우 이제 바닥에서 한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네. 이제 좀 변곡점 지나고 정말 리스크의 어떤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이 마음은 들면서도 브렌트유도 지금 $100 밑으로 내려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발언들을 좀 강조하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되더라도 전쟁 끝냈고 떠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 유가는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중동에 있는 유전을 많이 이제 또 실어 나르는 국가들이 이제 분담을 해라. 그리고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내가 유가를 그래서 이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지는 시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곧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호르무즈 봉쇄와 관계없이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름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란에 관련된 이 통행세라든지 요금 있잖아요. 지금 뭐 많이 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란한테 공을 던지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사실은 우리한테 썩 좋은 부분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기름 실어 나르는 배에 운임료 주고 그냥 실어 나르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그러면 통행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비용을 더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되니까 이란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갈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는 안 하게 할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내일 연설에서 이야기가 나올지가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료, 호르무즈 지나가는 통행료에 한 선박당 30억 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근데 미국이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와중이면은 각자 도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30억 내기 힘들면은 미국 거 사든지
뭐 이런 스탠스로 좀 나올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150조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와, 하니 예. 사실은 저는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는 음.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란이 상당히 저는 수혜를 얻어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괜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건드렸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의 통행료를 받는 것을 합법화해주는 문서로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란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결국에는 뭐 무기 또 맞아요. 핵 이런 네. 거 개발에 또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뭐 미국이 이게 뭐 어떤 것을 맞아요. 얻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란에 따라서 좀 약간 흔들리는 중동에서의 오히려 좀 많이 그 예전에는 장악력이 있었다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부분들을 좀 노출시킨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도 좀 드네요, 저는. 네. 근데 지금 일단 유가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에너지원들도 이제 그러면 하락세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유가가 모든 에너지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대체제를 우리가 찾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안 나오면 다른 또 대체 패널을 우리 또 앵커님이 아, 찾으시잖아요. 네.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대체가 안 돼요. 네. 아무튼 이 석유 가격이 너무 튀게 되면 그럼 석유 대신해서 연료를 떼올 거는 뭐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스가 있고 네. 그리고 석탄이라는 것도 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유가가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브렌트유도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네. 있고 지금 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하락해 버리면 굳이 대체제를 또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와 다른 에너지원들은 거의 연동이 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뭐 가스나 석탄 가격들도 계속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이번 그 이란 미국 분쟁을 통해서도 항상 전쟁이 끝나면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패러다임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투자 인사이트를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흐름이 된다. 크고 긴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네, 방산이 맞습니다. 사실 네. 뭐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의 무기들이 가성비라는 것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맞아요.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공급의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는 중동에서 의존하는 부분들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전쟁이 끝나도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다뤄질 주요 이제 맞아요. 이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음.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제 미국산 뭐 원유라든지 그렇죠. 가스라든지 셰일가스 셰일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게 나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톤 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톤 마일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배를 실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더 돼요. 멀죠. 그래서 톤마일 증가라는 이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배는 한정적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데 한번 갔다 오는 기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답답해지겠죠. 가격도 더, 그러면 이제 발주를 더 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지금은 조금 최근에 조선 업종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혹시라도 탱커라든지 LNG 캐리어라든지 이러한 선박들에 대해서 톤마일 증가로 인해서 발주를 더 해야 되는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지금 좀 쉬고 있는 또 조선사들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길게 봤을 때는 만들어질 수 있기 이게 때문에 발주량이 늘어나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톤마일 증가되면 더 많이 배를 이제 찍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이벤트가 나올지도 좀 조선 또 투자자분들이 약간 최근에 재미가 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또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하나 그렇죠. 붙을 그 수도 모멘텀을 한번 있다라고 지켜볼 필요는 볼 있지 수 있을 않을까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유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쵸. 단기적으로는 네. 저는 이제 이 석탄 쪽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석탄이요?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러우 전쟁 때의 그림을 네. 몇 가지 가져온 게 있어서 어. 그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22년도에 러우 전쟁 때 네. WTI 유가가 큰 폭으로 이제 뛰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 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동그라미 그렇군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인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유가가 많이 오르면 대체제를 찾는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의 대체제는 또 이 가스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도 그 당시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싼 거를 막 찾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석탄도 이제는 석탄은 사실은 좀 점점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의 공해.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싼 연료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석탄을 엄청나게 찾는 그런 흐름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흐름들을 요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탄 에너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비슷한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하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도에 그러면 석탄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종목들이 그쵸. 강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사 관련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어 있는 회사들이죠. 포스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뭐 현대코퍼레이션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세 개 중에 또 약간의 차별화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네. 예. 누구는 석탄 또 광산을 가지고 있는 그쵸.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가스에도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 있고 한데 석탄 쪽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아, 그래요? 네, 광산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 시장의 변동성은 되게 컸잖아요. 예.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늘 바로 신고가를 지금 가는 오늘도 거의 한 13%가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이 금방 이게 수요가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저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들고 가스도 지금 이번에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스 플랜트들이 공격에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가스 가격이 안정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튀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LX도 인터내셔널도 가스 그러네요. 관련된 부분도 네. 하니까 상사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엄청나게 막 유가가 빠져버리면요 원위치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겠지만 60달러, 70달러로 원위치 해버린다. 그러면 이 상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모멘텀이 좀 그럼 없어질 기름 수 쓰죠. 그렇죠. 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보시면서 상사 관련주들을 그러네요. 이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은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유가가 원래 이 전쟁 전의 가격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뭐 상사주들의 이 모멘텀들은 희석이 좀 되긴 하겠지만 그쵸, 네. 사실 유가가 단기간에 잡힐 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미얀마 가스정 갖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석탄의 비중이 높은 LX 인터내셔널까지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뭐 오늘 반도체가 좀 좋아가지고요. 터보 퀀트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제가요? 네. 뭐 터보 퀀트가 네. 뭐 재밌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더 적게 쓰기보다는 복잡한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에 그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있네요. 요거 가지고 저는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네.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야라는 네.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뭐 딥시크 때도 봤지만 뭐 효율이 좀 좋아졌지 AI와 관련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더욱더 많이 생기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이 텍스트가 극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클로드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 막 흔들렸잖아요. 저 구독하셨어요?
벌써 한참 전에 제가 아, 진짜요? 네, 제가 SBS에서 안 나왔지만 그 챗GPT를 이미 훨씬 전에 끊고요.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쓰다가 나도 이제 클로드를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데 오. 제미나이하고의 사랑은 끝났고요. 사랑은 끝났고. 네, 이제 클로드하고의 사랑에 빠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아, 너무 쉽게 변하시네요. 이게 근데 충분히 바뀔 만한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저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 그 정도군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 던지고 답 받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 제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고성능 메모리는 최소한은 쓸 지금 수밖에 정도 없다. 최소한 나빠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필요하다. 가능성이 높다. 이 서비스를 쓰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경쟁은 치열해질 아,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터보 컨트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오늘 또 메모리도 그 영향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자, 직접 또 클로드도 보시면서 더 이제 메모리는 뭐 터보 퀀트 이슈와는 무관하게 더 생겨나면 더 생겨난다. 긍정적인 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이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